따북따북 북콘서트 진행자인 어린이책 연구자이자 번역을 하고 있는 황진이라고 합니다. 동네 책방이 60여 곳이나 된다고 해요. 면적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포구를 많이 찾아오시나 봐요. 그건 아마도 마포구가 다른 곳이 갖고 있지 않은 개성 있는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네 책방도 마포구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책방을 유지해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마포 동네 책방 따북따북 북콘서트는요, 동네 책방을 알려서 동네 책방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성산 이동에 있는 동네 책방 좋은이 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이 책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이 책은요,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오래된 동네 골목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문, 사회, 문학, 그리고 그림책을 주로 취급하면서 지역에 기반한 동네 책방답게 아이부터 청년,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폭넓은 관심사를 담고 있답니다. 오늘 따북따북 북콘서트는 섬진강 도깨비 마을 촌장님이시자 동화작가, 그림책 작가인 김성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김성범 선생님이 노래하고 기타 치며 책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작가이자 동료도 부르고 노래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먼 곳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서울 마포구이고요. 네. 선생님이 사시는 저는 곳이죠? 전라도 곡성에서 왔어요. 전라도 네. 곡성하면 네.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네, 곡성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도깨비 마을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곡성하면은 굉장히 무서웠던 영화 생각이 나는데, 네, 영화보다 더 유명한 것이 곡성에 있는 도깨비 마을이라고 합니다. 도깨비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도깨비 마을은 숲회가 있고요. 네. 옆에 같이 섬진강을 끼고 있고, 네. 예, 그곳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제가 있습니다. 아, 그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섬진강 도깨비 마을인가요? 아, 네,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숲 체험원이기도 해요. 우와, 그렇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드신 책 중에서 숲으로 가자라는 책이 있던데, 숲에 놀러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렇죠. 숲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네. 노래 부르면 좋겠다 하고 만든 노래가 숲으로 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서 숲으로 가자라든지 엄마 숲에 다녀와서요, 이런 책들을 그림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엄마 숲에 다녀와서요 라는 책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숲으로 가자는 노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노래부터 만들었어요, 사실. 노래부터 먼저 만들어지고 그림책이 만들어진 네. 거예요? 오. 그래서 훌륭한 한솔수북에서 네. 이것을 알아보고 그림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 이 숲으로 가자는 아이들이 숲으로 가기 위해서 행진곡처럼 만든 그러죠. 그런 노래입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숲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숲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책을 하나 쓰셨죠. 그 책 이름이 뭘까요? 얽혀 있는 책인데요, 같이. 숲으로 읽는 그림책 테라피 썼어요. 네, 네, 이거 같이 쓰셨. 네, 썼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숲을 사랑하고 숲에서 어린이들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김성범 선생님의 아주 깊은 뜻에 제가 그림책으로 테라피를 엮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숲으로 가자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숲으로 가자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네. 좋아요. 가랑잎 뿌리장을 받아
에브리바디 반갑습니다. 조금 더 크게 반갑습니다. 그 도깨비 마을 그 입구에서 그 도깨비 마을에 있는 그 마당까지 도착하는데 굉장히 긴 길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강변에서 네. 걸어 들어와야 하는데 어린이가 함께 700m 들어와야지 광장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그 700m를 걷는 동안 숲으로 가자 노래를 그러죠. 예. 너무 신이 날 것 같아요. 숲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 이렇게 행진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 그림책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 곡성의 숲 이야기이기도 한 이 숲이 네. 프랑스에 착륙했대요. 그 섬진강 도깨비 마을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숲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름 그대로 섬진강 도깨비 마을이잖아요. 네, 도깨비가 있어요? 많아요. 많대요. 도깨비가 얼마나 있어요? 약 1000마리 정도가 있어요. 네, 1000마리 정도의 도깨비가 거기서 살아요? 네, 그럼 도깨비 방망이도 많아요? 1000개는 있겠죠? 와, 팔기도 해요? 그것은 도깨비한테 부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김성범 선생님 굉장히 그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깨비 마을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기가 된 이야기가 동화책이 되었고 그림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왜 도깨비 마을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왜 도깨비 마을 만들었냐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도깨비 어떤 모습에 끌렸느냐 그러는데 실은 네. 도깨비가 저한테 반해가지고 저를 그쪽으로 불러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선생님 어디를 보고 반한 거예요? 얼굴? 제가 네. 조금 생겼잖아요. 아, 도깨비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도깨비가 좋아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도깨비 마을, 그러니까 도깨비 지금 숲으로 들어간 지 지금 22년째거든요. 22년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도깨비하고 인연이 없었어요. 인연이 없었는데, 가보니까, 지형이 도깨비살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네. 그 동화책을 또 쓰고, 그 다음에, 이 책 신기한 푸른 돌에서 혹시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면은 이것을 구입해서 읽어보셔야겠죠. 그러면 도깨비 살이라는 동화책이 나오고 그 동화책에서 신기한 푸른 돌이라는 그림책이 나오게 되는 네,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그 도깨비 살은 실제로 그럼 섬진강변에 있는 이야기, 네, 정해져 내려오는 그러죠. 이야기인가요? 600년 전에 어떤 마천목이라는 장군이니까 어린 시절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어우러져 있어요. 어우러져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동화책 만들고 그림책 만들었죠. 네. 그리고 방금 거기가 아까 도깨비가 1000마리 있다고 그랬는데 네. 조각을 해서 1000마리 정도 숲속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 1000마리의 조각 도깨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주문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또 조각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도깨비를 다 조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도깨비가 있는지 꼭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네. 네, 일단 도깨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도깨비 마을 오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도깨비를 규명하려고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로 규명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도깨비가 문화재야 하면서 도깨비를 문화재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꿈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촌장님 있죠. 도깨비에 관한 책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전 되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촌장님 부자예요? 도깨비는 천장이나 가지고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1000개나 있고요. 뚝딱 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이 책 뚝딱
부자 되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도깨비들을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셨어요 혹시? 이제 오늘 보내려고요. 오늘 보내도록 하신답니다. 여러 필요하신 분들 꼭 방송 보고 네, 좋아요. 파견을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네, 조건이 있어요. 파견을 보내는 곳에. 뭐요? 도깨비를 파견을 보는 방망이라? 아무데나 보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도깨비를 파견을 보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깨비 단양이라는 또 이렇게 그림책을 썼어요. 우와, 빌려주면 계속 갚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죠. 우와, 저거 빌려줄 수 있어요. 도깨비가 부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네.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시면 또 돼요. 그러면 도깨비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걸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작가님께서 도깨비 단양의 노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도깨비 단양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도깨비 단양이가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노래로 만들었어요. 저요. 저요. 예, 그러면 제가 파견을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깨비 단양이 여기 지금 품출판사에서 나온 도깨비 단양이를 보면 도깨비의 모양이 조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캐릭터의 도깨비가 있어서 굉장히 다채로워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그림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도깨비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또 도깨비를 연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앞으로 도깨비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깨비를 우리가 설화 속으로 지금 현재 앉혀져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분들 또 민속학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좀 역사적으로 좀 규명도 하고 자료 좀 찾아내 가지고 문화유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좀 잘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깨비 학회 이번에 만들었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한중일 세미나를 지금 여러 번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우리 세계 문화유산 만들자 하고 그렇게 같이 만났었는데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일본 도깨비만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로 됐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유산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라도 어떤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에서 도깨비가 문화재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숲에 관한 이야기들도 그림책으로 만들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도깨비, 살고 계신 곳에서 1000마리가 넘는 도깨비가 있는 도깨비 공원에서 쭉 도깨비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또 도깨비에 관한 그림책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꼭 아기 영유아 그림책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영유아 그림책과 그리고 아주 귀여운 노란꽃이라는 그림책을 만드셨는데 그 두 권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깍꿍놀이 그 다음 이야기로 유아책 만들었어요. 유일한 유아책. 우리 아가 어디 갔지? 예. 너무 예쁘죠? 우리 아가 어디 갔지? 근데 이 책도 저는 히트 칠 줄 알았어요. 히트 칠줄 알았어요? 너무 훌륭한 책이거든요. 하여튼 또 영유아하고는 우리 지금 책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엄마하고 아가가 같이 노래로 만나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를 뭔가 관통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놨는데 제 생각만큼 히트를 못 쳤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오늘 이 북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바꿔야겠구나. 도깨비 방망이 먼저 이쪽으로 드리고 오늘 우리 아가는 여기서 좀 띄우고 그래서 우리 아가 어디 갔지? 근데 중간 광고를 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중간에 광고 우리 텔레비전 보면 늘 광고 있잖아요. 여기 광고 편성 안 했죠? 예, 그래서 이 지금까지 부르는 노래들은 다 이게 QR 코드가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악보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악보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다 음반이 만들어져 있어요. 음반이 만들어져 있어서 검색을 하면은 그 음악 사이트에서 검색하면은 노래가 다 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한번 클릭해서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0.43원이 저한테 무려.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멀리 있어요. 빌보드 차트에 꼽히는 것이 목표지만은 지금 1차 목표를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것이 3만 원을 딱 한 번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3만 원을 유지시켜야 하는데 아직 3만 원 유지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부로 아마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김성범 찾아서 한번 들으세요. 클릭. 그러면 저한테 0.43원이 예, 그래서 훌륭한 우리 아가 어디 갔지? 네. 우리 아가 어디 갔지?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전 이 책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랑 아이랑 같이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마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애기 어디 갔지? 라고 이렇게 깍꿍놀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 말뿐만 아니라 노래로 같이 아이랑 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애기도 엄마를 찾고 엄마도 애기를 찾고
저희들 다 커서 고등학교 때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았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를 때마다 옛날 제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 뭔가 새옷이 갖고 싶은데 저희들 때는 엄마가 추석 그리고 설날 저희 집은 제가 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살았군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엄마가 소풍 갈 때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새학기 때 정말 예쁜 새 옷을 입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추석이 아니고 설날도 아니고 소풍 갈 때가 아니니까 안 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촌장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이 노란 옷이라는 그림체를 만들어 주셨고 여기에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어떤 책인지 한번 잠깐만요. 들어볼까요? 예. 실은 노란 옷도 히트를 칠 줄 알았거든요. 이게 히트 칠 줄 알았는데 그닥 히트를 못 치고 있으니 아마 엄마들이 이 책을 사주면은 어린이한테 옷을 사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어떤 그래서 할머니한테 지금 공약을 저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공약을 해야겠다. 이 노래를 들으면 할머니들은 무조건 옷을 사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빙긋이 웃고 말거나 어린이들은 약간 불신감이 팽배해 있어요. 엄마가 옷 사줬을 것 같아? 노래 부르고 물어보면은 반반으로 나뉘어요. 반은 사줬을 것 같다. 반은 안 사줬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거의 100%를 찍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 공약을 해야겠다. 지금 할머니들 지금 대상으로 해서 뭔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할머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들으면은 세계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이것을 구입할지도 몰라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유럽을 나갔어요. 유럽 여행을 했었는데 비엔나에 갔었거든요. 근데 비엔나에 갔었는데 비엔나에 가면은 중앙공원 비엔나 중앙공원묘지가 있어요. 중앙공원묘지가 있는데 높지 않아요. 정말 묘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 근데 음악인들만 모여 있는 묘지가 있어요. 광장은 지금 현재 이 공간의 한 2배 정도? 근데 둥그렇게 모여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이 계셔요. 그리고 요한 스트라우스도 있고 그런데 조금 한 칸 넘어서 계셔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갈 때 우쿨렐레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서 세 분한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그곳에서 외국인들도 막 계시고 그랬어요. 우리 아동문화학인들이 이렇게 갔었는데 막 외국인들도 막 너무 일단 푸르한 눈으로 막 바라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그날 비가 내렸었는데 비가 내리면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우쿨렐레를 가져갔었는데 근데 비가 딱 그쳤어요. 그 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비가 내렸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랑 옷과 김성범이 세계 4대 음악가로 등극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 4대 음악가 반열에 들어선 책이기도 합니다. 자, 노란 옷. 굉장히 귀여운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노란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선생님. 네. 오늘은 할머니. 엄마, 개나리 꽃 피었어요. 민들레도 피었고요. 내가 다 좋아하는 노란 꽃 피었어요. 엄마,
이 노래를 듣고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정말 아이들에게 이렇게 허리를 쫙 펴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들은 예쁜 옷, 예쁜 구두, 예쁜 신발 이렇게 신고 학교 가는 네. 거거든요. 엄마들이 네. 개나리도 노랑에 그리고 노랑 옷으로 다 갈아입는 그런 예쁜 꽃들처럼 애기들 예쁜 옷 입혀서 학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네. 아마 내년 봄에 네. 새학기 때 네. 전 국민이 노란 옷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노란 꽃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 옷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성범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전국구로 제가 선생님이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에서 그림책과 동료, 얼마 전에도 교육청에서 그림책 힐링 콘서트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좀 억울해요. 학교에 가면 저도 열심히 책을 읽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작가님을 세워주기 위한 이런 사회도 보고 그러는데요. 세워주기 아니에요. 다시 원래 원래? 네.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장을 딱 들어가면요. 김성범 작가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독후 활동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원에다가 전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책이 꼼지락꼼지락이라는 책이었었어요. 이 책은 제가 소개하기에는 좀 배가 아프고요. 네, 지금 세워져 있는 김성범 작가님께서 직접 이 책에 대한 자랑을 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깨알처럼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좀 그렇다. 근데요. 책이 꼼지락꼼지락은 그래요. 저한테 참 의미도 있고 뜻도 깊고 고마운 책이죠. 실으니까 제가 그림책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림책 제가 계속 동화 썼었는데 그림책으로 이렇게 출판이 되면서 그림책 입문을 했죠. 입문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첫 책인데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책이어서. 예, 1학년 책에가 이게 실려 있어요. 14년에 실려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저를 어린이들이 저를 좀 특히 저학년들이 많이 찾아주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책,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읽어준 책, 예, 그리고 또 노래로도 있어서 근데 노래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꼼지락꼼지락으로 저를 초대해 준 곳은 참 많은데 노래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노래 찾아가지고 노래도 같이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훨씬 호응도 많고 그 말 하니까 생각났다. 요즘에 작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올해 굳혔어요. 어린이들의 BTS라고. 어린이들의 BTS는 오늘 마포에 있고 진짜 BTS는 부산에 있는 거죠. 그렇구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 주면은 열광을 해요. 같이 떼창 있잖아요. 막 우리 뭐 BTS는 별로 뭐 그런 멋을 못 느낄 것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이 막 저한테 막 뭐 과자 같은 거 막 던져주고 막 그러거든요. 막 캔디 자기들이 피와 살이거든요. 막 캔디 하나 예 그렇죠. 막 그런 거 막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결혼하자고. 올해 한 달 전에는 친구가 저하고 엄마한테 허락을 맡으려고 그랬었는데 허락을 안 해줬대요. 저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20살 자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저 기다린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많은 그래.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꼼지락꼼지락, 그리고 김성봉 선생님을 정말 그림책 작가로 만든 책이기도 한데요. 이 노래가 정말 또 재밌거든요. 그 책이 꼼지락꼼지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도깨비가 꼼지락꼼지락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재밌어서 저희들과 유치원 공연 갈 때 읽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그 원조인 책이 꼼지락꼼지락의 노래를 그 말도 이야기하니까 불러주신 책이 꼼지락꼼지락은 어린이가 좋아해주고 네. 도깨비가 꼼지락꼼지락은 엄마들이 좋아해줘요. 그 맞아요. 예, 네. 책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책이 꼼지락꼼지락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책 속으로 들어가 버릴까? 라는 것을 제가 비법을 가르쳐줘요. 여기에서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저를 초대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이 꼼지락꼼지락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대로 두는 건 바보죠. 그래서 2탄 도깨비가 꼼지락꼼지락을 썼는데 이 도깨비가 꼼지락꼼지락은 엄마가 잡혀가지고 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머머, 엄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엄마들이 왜 좋아해요? 밥 안 해서? 엄마들의 상징인 잔소리, 이 잔소리를 도깨비들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잔소리를 이렇게 승화시켜준 책은 유일하다. 그래서 잔소리를 이렇게 엄마들의 잔소리를 승화시켜준 책이기 때문에 도깨비가 꼼지락꼼지락은 엄마들이 사보면 되고요. 책이 꼼지락꼼지락은 뭐 책이 있으니까 예, 한번 제가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노래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신나는 노래죠. 막 이 노래가 나오면 저절로 이렇게 율동이 나온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율동을 안 틀리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네, 틀렸습니다만 저는 김성범 선생님을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도서관 여행 때 유일한 두 분의 남자 손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올해 그 독서대전에서 대통령상을 탄 갤론문고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두 남자분이 남자분 같지 않은 남자분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작가분이라고 하셔서 나중에 여행에서 돌아가서 이제 찾아봤더니 숨쉬는 책 무익죠. 무익조였어요. 근데 정말 옆에 계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너무 문장이 수려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랑 7박 8일 여행한 그분이 쓴 책이 맞을까? 너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거의 그때 같이 여행 갔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그 책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그림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몽어라는 동화책이 하나 나왔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물고기 몽어. 뭔가 제목도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몽어인데요. 이 동화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림 작가가 3년을 걸려 있어요. 3년 걸려 그려진 그림책이었는데 그림도 3년 기다린 만큼 잘 그려주셨어요. 잘 그려주셨는데 3년 지나서 저한테 머릿말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머릿말을 썼는데 제가 좀 창작용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쓴 다음에 좀 잊어먹는 경향이 있어요. 노래 부르다 가사도 정말 많이 틀리고요.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 뭐 동시를 썼는데 다음에 뒤적거리다 보면은 이거 누가 썼지? 하고 보면은 뭐 제가 쓴 것 같은.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3년 만에 읽었었는데 화가가 이렇게 어렵게 그림을 그린 까닭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읽는데 죽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동생이 죽어요. 주인공의 동생이 죽고, 그러니까 거기 등장인물은 모두 다 죽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고, 손자가 죽었고, 엄마가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그래서 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무거운 동화책이기도 해요. 무거운 동화책이기도 한데,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실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이타적인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들으면은, 꿈꾸는 물고기, 몽어라는, 꿈꾸는 물고기가, 그 소원을 다 거두다가 정말로 간절한, 사람한테, 거기한테 가져다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타적인 소원이기도 하죠.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들어요. 죽음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뭐 죽음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이것을 꼭 줘야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안겨줘야 하느냐?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죽음 이야기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일부러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피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작가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탄생이라는 것이 있으며 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굉장히 오늘의 삶이 되게 진지하고 오늘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언젠가는 같이 살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이런 이야기들 좀 어린이들한테 금기된 이야기들이라고 어떤 규정짓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세상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일들은 우리 어른들한테 일어난 만큼 어린이한테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린이이기 때문에 감춰둬야 하나? 그러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나? 그네들은 그네들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네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해소를 시키고 다독거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럼 이건 고학년들 얘기로 네, 그렇죠. 고학년 이야기죠. 소원을 들어주는 그것도 노래 있는데 노래는 안 부를 거예요. 슬퍼. 슬퍼요?
슬퍼. 그래서 그래도 왠지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사람 또 이게 중간 광고가 있구나. 제가 방금 몽어도 음원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음원으로 찾아보면 나오고 또 그냥 음원 없이 공짜로 듣기 1분 듣기도 되지만 전곡을 무료로 듣고 싶은 사람들은 저 유튜브 운영을 해요. 촌장님 오늘은 뭐 해요? 그 촌장님 오늘은 뭐예요? 들어가 보면은 방금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도깨비 마을에서 어린이들과 숲에서 노는 모습들, 그런 것들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공짜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촌장님은 광고도 좋아하십니다. 도깨비가 광고를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여러 모든 작가님들이 쓰시는 책에는 물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가들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삶 속에서 글이 나오고 그 글이 또 이렇게 그림책과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촌장님이 만든 그림책 중에서 특히 촌장님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림책이 한 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림책이 바로 우리 반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반은 교육대 신입생들 강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교육대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그 예비 선생님들한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들어야지 하는데 제가 복수하려고 만든 노래였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안 이뻐하셨어요? 저는 지금은 좀 이쁘게 생겼는데 근데 그때는 안 이뻤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안 이뻤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가 안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거든요. 존재감이 없는. 그러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말하니까 좀 더 슬퍼지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들이 좀 이렇게 쉽게.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콕 집어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맹세를 시키려고 제목을 선생님 맹세 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저는 숲속에서 살잖아요. 숲속에서 살기 때문에 앞이 전면창이에요. 집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통창으로 돼 있어서 밤이 되면은 커튼을 딱 걷으면은 앞이 거울이 돼요. 그런 곳에 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는, 통창을 다 걷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방 모습이 어떤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거울이 돼가지고 비치죠. 그래서 노래를 그러니까 강의 가기 전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통창 걷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 거기 앞에 이제 저를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선생님 맹세하고 제가 노래를 불렀었는데 여기서 마지막 가사가 그래서 모두 이쁜 꽃이 나와요. 근데 실은 저는 안 이뻤었잖아요. 모두 이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무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마 거의 저를 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전혀 존재감 방금 이야기 없었고, 실은 가장 아픈 친구들이 그런 친구일 거라고 봐요. 시끄럽고 떠들고 반항하는 친구들은 표출이 돼서 다 알아요. 근데 조용히 있는 친구,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아마 저를 반추해 보면은 그 친구가 가장 아파하는 친구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모든 그러죠. 그래서 모두 이쁜 건데 저 안 이뻐 했었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래도 모두 이쁜 꽃, 마지막에 모두 이쁜 꽃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모습이 어벙한 모습으로
그 창의가 탁 소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좀 슬퍼요. 좀 슬픈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노래를 책은 안 사도 되는데요. 이 노래를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선생님들이 모두 부를 때까지 계속 불러보려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되게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한번 이름 불러줄 때 존재감이 확 살아나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너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의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도 있듯이 정말 그냥 신경 써서 일본에서 요즘은 아이들이 많지도 않아요. 저희 때는 막 60몇 명 이랬을 때 선생님처럼 말썽도 피지 않고 특별하게 막 이렇게 나서지 않은 아이들은 묻혀 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가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그래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반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이라는 책 이렇게 펼쳐보면은요 혼자 꽃 피는 해바라기가 있어요. 아마 그 모습이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혼자 핀 해바라기 모여 큰 조팝꽃 이렇게 꽃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또 모여서 피는 꽃이 있고 혼자 피는 꽃이 있고 양지꽃처럼 정말 땅바닥에 딱 붙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꽃들 이런 꽃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리 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되게 신나면서도 약간 슬픈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쁨 받을 때 한 번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주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동화도 쓰시고 그림책도 쓰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시도 쓰셨더라고요.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이게 나중에는 칭찬으로 가네요. 저도 못하는 게 없으신 선생님인데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시집이 하나 있어요. 호랑이는 내가 봤을 때 라는 것은 저는 노래를 먼저 들어서 얘가 노래부터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시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랑이는 내가 봤을 때가 나중에 이렇게 그림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는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요 이고요. 얘는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부터 나왔어요. 동시집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음반 달렸어요. 아, 시를 노래가 이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다가 노래 붙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시집에다가 이렇게 노래 붙인 것은 지금 몇 권 있어요. 이제 근데 호랑이는 내가 마실 때 이게 동시집을 냈었는데 이 동시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림책으로 내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집을 만드는데 제목이 같으면 안 된대요. 아,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에다가 요만 붙였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그래서 호랑이는 내가 마실 때 요. 가 된 거군요. 예, 그렇게 뭐 단순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제목을 듣고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던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콧구멍으로 웃었다가 콧구멍이 기억한다 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콧구멍, 우리가 그림책으로 표현하기 제일 어려운 그림책이 후각 그림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콧구멍이라는 것은 우리가 냄새를 맡는 감각기관이잖아요. 근데 콧구멍으로 웃는다라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콧구멍으로 기억한다라는 것도, 기억한다라는 건 알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요. 네, 이건 어떤 연유로 쓰신 건지 한번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도깨비 마을에서 그 숲이잖아요. 염소를 한 마리 키웠어요. 염소. 다시마세이조의 시집가처럼. 다시마 세이조 흰색 염소였어요. 여기서는 흑염소. 흑염소래요. 몸에도. 흑염소인데 다시마 세이조 책보다 훨씬 능가를 하는 이 시집이거든요. 지금 다시마 세이조 시집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은 동화를 저번에 이 염소를 데리고 오면서 드디어 나도 염소 동화가 한 편 생기겠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은 저한테 동화로 다가오지 않고 시로 다가왔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는 날부터 이 녀석이 가는 날까지 그래서 이야기시죠. 지금 전체가 다 그래서 시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녀석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이제 화자가 이게 시집의 화자가 키우고 싶어요. 한 마리 염소를. 그러는데 안 사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빠가 안 사주는 거야. 네. 막 떼를 부리고 또 부렸죠. 네. 떼를 부리고 또 부렸는데 알아서 그러면은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할 때 울다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콧구멍이 웃었어요. 그래서 콧구멍이 웃었다가 그 다음에 염소가 갔죠. 사료값도 못해요. 요즘에는 농촌에서 사료값도 못하고 그래서 염소를 잘 못 키워요. 그래서 이제 농장으로 그냥 보냈어요. 농장으로 보냈는데 그 염소가 키웠던 이렇게 곳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갑자기 문득 염소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콧구멍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짜장면 하면은 짜장면 냄새 확 풍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여기 하루 덜 찬 달에게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일이면 추석을 맞을 달이 떴습니다. 아직 여물지 못한 하루 덜 찬 달에게 소원을 빕니다. 염소를 꼭 기르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빌었지만 들어주지 않던 소원. 보름달도 바빴겠지요? 올해는 내가 달한테 가장 먼저 소원을 빌었을 테니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제발 한 번만요. 이런 시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루 더 전날 소원을 빌었는데 그렇게 염소를 사랑하고 그렇게 기르고 싶다고 빌어도 부모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부모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보름달이 바빴다고 하는 이런 시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 잘 담긴 시입니다. 네. 참
몇 년 만에 들어보니 새롭네요. 콧구멍이 웃는 날도 짧으니까 뭐 제가 읽어봐요. 예. 콧구멍이 웃는 날 김성봉. 아, 죄송합니다. 웃음을 참으려니 콧구멍이 웃어요. 염소 사달라고 떼를 쓰면서 울다가 들은 말. 네가 다 알아서 키워야 한다. 벌렁벌렁벌렁 벌렁. 왠지 그때 그렇게 콧구멍이 벌렁벌렁 했던 기억, 이게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콧구멍으로 웃었다가 콧구멍이 기억한다. 이거 여기에 있는 그림들도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려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네, 이 그림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가 그린, 강화에 있는 어떤 아이가 네,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저희들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요 라는 네,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서 이제 엔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 넌 몇 살이니? 9살인데요. 참 맛있는 나이구나. 난 말썽쟁이여서 맛이 없을걸요. 쫄기나 하겠구나. 난 공부를 못해서 맛이 없을걸요. 싱싱하겠구나. 나보다 옆집 아이가 엄마 말도 잘 듣고 착하거든요. 그 녀석은 퍽퍽해서 맛없겠다. 저를 꼭 드셔야겠어요. 으흥! 참 잘했어요. 200분이 좀 되시니까 이게 좀 되는구나. 네. 이렇게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요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질문. 네. 마지막으로 숲으로 가자 한번 하면 좋겠어요. 아, 마지막으로 우리 행진곡처럼. 네. 네. 숲으로 가자. 네, 선생님, 맞아요. 네, 프랑스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날. 예,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네. 같이 노래 부를까요? 네. 자, 인사를 하고 나서 부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동네 책방이 단지 책만 파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독특한 문화 공간 역할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동네 책방은 정말 동네 골목에서 환하게 빛나는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마포구의 문화를 더 풍부하고 독특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포 동네 책방 따북따북 북콘서트에선 마포구에 있는 구석구석에서 작은 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을 동네 책방을 계속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 마포 FM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나중에라도 시간이 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로 나가기 위한 숲으로 가자. 마지막으로 신나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